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3일 금요일입니다. 13일의 금요일은 참 조심해야 되는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무리한 청와대 이전, 그리고 무리한 이준석 몰아내기, 무리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를 해왔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윤석열 정권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요지였는데 그게 최근에 와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가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당선자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데, 그렇다면 일단 청와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고 국방부로 옮기겠다고 하면서 밀어붙이니까 일이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까? 이 과정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체결하는 등등 여러 가지 부정부패 사례가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써 두 사람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가 어제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경호처 간부 정모 씨와 브로커 김모 씨에 대해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조사부는 지난 10일 정 씨와 김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범죄 혐의가 어마어마합니다. 제3자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기, 공갈, 직권남용, 그리고 김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사기 혐의입니다. 검찰과 감사원에 따르면은 이 경호처 간부 정 씨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공사 등을 통해서 이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김 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 대금 1억 원은 편취하고 1억 8천만 원은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정 씨는 공사업자 김모 씨에게서 뇌물 7천만 원을 이미 받았고 1,6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습니다. 브로커 김 씨는 대통령실 방탄 창호공사 사업관리자로 선정된 후 자신이 소개한 민간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가지고 15억 7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방탄 창호공사 사업비 20억 4천만 원 가운데 4억 7천만 원만 실제 원가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 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정황을 포착을 해가지고 작년 10월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 계약의 여러 건의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 체결 전 무리하게 이전 공사를 착수한 탓에 공사의 계약, 시공, 감독, 준공 전 과정에서 법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대통령 당선자가 밀어붙인 청와대 용산 이전이 문제의 근원이었다는 지적을 한 겁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부 다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특히 방탄 창호 설치 공사를 책임지는 대통령 경호처 간부는 친분이 있던 브로커와 공사비를 부풀리는 계약을 맺도록 하여 16억 원에 달하는 국고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앞에 전해드린 대로 이분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는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2022년 10월 시민 723명과 함께 집무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불법적 특혜가 있었는지를 밝혀달라며 국민감사를 청구한 데 따라 실시가 되었습니다.
국민감사는 감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사원은 1년 8개월 만에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 대상 사업은 2022년 집무실 관제공사 관련 계약 총 56건이었습니다. 341억여 원의 공사 규모였습니다. 행안부 소속 정부청사관리본부와 비서실, 경호처가 발주한 모든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은 특정 업체를 임의로 지정하는 방식인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집무실 인테리어 중 칸막이 공사는 시공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영세업체인 다누림 건설이, 관저 인테리어 공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설립한 코바나 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21g이 각각 수주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언론과 야당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시회 후원 명단에 같이 이름을 올린 희림종합건축사무소도 설계 감리 용역을 맡았습니다. 특히 21g이란 이 회사는 관련 공무원이 공사 참여를 먼저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서 위선 입김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21g 보고 공사를 해달라고 미리 부탁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관련 공무원은 다른 업체도 검토했지만 공사 여력이 없어 힘들다고 했고, 인수위 TF 실무자와 경호처로부터 여러 업체를 추천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추천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회사가 21g이란 회사가 관저공사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하자는 주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집무실과 관저가 가급 국가보안시설인 만큼 법령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수의계약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비서실이 예산 확보와 계약 체결 전 공사에 착수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3월 9일에 당선된 이후에 2달 후에 용산에 있는 국방부로 들어가겠다고 해버리니까 2달 안으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런 뒤죽박죽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리입니까 이게. 청와대에 들어가서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나오면 될 텐데, 청와대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었다고 침을 뱉은 다음에 이런 짓을 하다가 여러 공무원들 다치게 생겼습니다. 대통령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참모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대통령이 이제 코너로 몰리게 된 겁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독단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의료개혁의 진행 과정과 흡사합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상 진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적이 없었고 그렇게 서면 대면 질의를 보내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소방공사 업을 등록하지 않은 전기공사업체에 소방공사가 포함된 공사를 도급하고, 공사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기고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21g도 발주처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수의 협력업체에 하도급하면서도 시공 자격조차 확인하지 않아 무자격 업체만 15곳에 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배치하지 않은 건설 기술인을 현장 대리인으로 신고하고 관련 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하청업체에 하도급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수의계획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렇게 위법을 마음대로 저지르라고 하는 보증수표는 아니죠. 수의계획할수록 적법 절차는 제대로 지켜야 되죠. 행안부는 준공정산 시 이윤율 산정과 직접 공사비 품목 계상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일부 시공 물량을 과다 산정해가지고 2개 업체에 공사비 약 3억 2천만 원을 더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는 감사일 현재까지 정산되지 않아 감사원이 신속한 회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1년의 과정에서
비서실과 행안부의 적절한 관리 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을 믿고 그렇게 했다는 의심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준공 일정이 촉박했더라도 주요 국가시설에 대한 공사 참여 업체의 자격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지만은 기관들은 공사의 각 공정별 공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21g 등은 총 30억 5,475만 원을 지급받아 하도급 업체 등에 27억 9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공사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는 준공도면 등이 작성되지 않아 공사비 지급의 적정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감사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아전 인수격의 코멘트를 냈습니다. 특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감사원이 이날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 발표에서 법령상 수의계획이 체결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것만 부각시켜가지고 특혜는 없었다라고 강변을 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또 어제 업체 이유는 통상적인 수준 이내로 확인됐다는 내용만 부각하면서 특혜가 없었음을 강조를 한 건데,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은 관저 정축 과정에 19곳의 무자격 업체가 참여했고 하지도 않은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꾸며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는 등 위법 정황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업의 시급성, 보안성 등으로 빚어진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 점검 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는데, 시급성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그해 5월 10일까지 청와대가 아닌 국방부 건물로 들어가겠다고 밀어붙이면서 발생한 거지 시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서두니까 이런 부작용이 난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시면은 기가 막히게 똑같습니다. 즉 의료 대란의 진행 과정과 무리한 청와대 용산 이전 과정이 똑같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독단으로 밀어붙였다는 거, 제대로 협의 과정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참모들 중에 그 누구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른바 보수 언론이 이런 윤석열의 무리한 청와대 이전을 적극 지지했고 무리한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을 적극 지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과 보수 세력이 지금 한 줄로 엮여가지고 저 절벽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